네. 네, 6월 27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핵심 비대위 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핵심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가 본 궤도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내대표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 목을 내놓으라면 저 자신이 먼저 기꺼이 목을 내놓고 수술대에 오르라면 저 자신이 먼저 수술대에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핵심 비대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청와대가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제라도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조금이나마 인식한 것이라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걸어뒀다는 일자리 상황판이 더 이상 옐로 카드로 채워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고 나라의 경제가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통계적 지표의 조작적 정의나 아전 인수적 해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재적 상황의 심각성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통계적 지표의 조작적 정의나 아전 인수적 해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재적 상황의 심각성을 현실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더 이상 구름 위를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실험적인 정책 기조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경제 실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바꿔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어제 수석과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송인배 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발탁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오늘 수사를 개시하는 마당에 한 사람은 동남권 신공항에 영남권 지역 전체 지역 주민들 갈등을 조장하는 그 중심에서 또 한 사람은 정무비서관으로 이렇게 발탁이 됐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오늘 수사를 개시하는 마당에 국민과 야당을 향한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 게이트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의 한 명이자 드루킹 특검의 가장 1차적인 조사 대상자인 송 비서관을 스스로 자중하고 자숙하도록 해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와 여의도를 오가는 정무비서관에 발탁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특검 구성 과정에서조차 경찰과 검찰의 비협조로 특검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 하는 판에 정권 차원에서 특검을 애써 무시하려는 작태는 그만두기 바랍니다. 국민과 야당이 요구해온 특검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제 아무리 선거 승리에 도취했다고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두 눈 부릅뜨고 드루킹 게이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 국회 기빈식당에서 교섭단체 대표 상견례 회동이 있습니다. 아직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일각에서
그것도 여권 일각에서 법사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원내 제1당으로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판에 국회 내에서도 민주당의 1중대, 2중대가 포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권당이 법사위에까지 눈독을 들이고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엄호를 하고 이것은 정권에 대한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권력 독점적 발상이라는 점을 미리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이중대를 늘 자처하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한국당 몫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론은 국회 권력, 대통령 권력, 지방 권력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아귀에 쥐어주자는 그런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원구성은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되풀이되고 있는 정책 실패와 경제 실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그 중요성을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기존의 관행대로 선수에 따라 적당히 나눠먹는 상임위 구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상임위 배치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탈원전 정책을 정부가 언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게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방침에 따라 매몰 비용만 무려 1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신고리 오르코이에서 국민 헬스에 수천억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더니 이제는 조 단위로 국민 헬스를 날려먹을 판입니다. 한수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기는 알았는지 신한울 3, 4, 5기 백지화를 안건으로조차 올리지도 못하고 이사회마저 비밀리에 하고 말았다니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국민 세금 1조 수천억을 껌값처럼 날려먹고 뒤에서 시시하는 이 작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정부가 답해보기 바랍니다. 국민적 동의는커녕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탈원전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닌 점을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정권 신하들이 또다시 정말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집권당 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까지 참여한 가운데 그것도 당선자의 신분에 처해 있는 그런 불경 광역단체장 대표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영남권을 지역 갈등으로 또 유발시키는 그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저희 보수정당 그 기반마저 고립시켜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문재인 정권의 손아귀에 쥐는 게 그렇게도 시급하고 절실한 현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개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평양냉면도 나눠먹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호텔에서
궁중 음식도 나눠 먹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늘 해오던 한미 연합훈련도 없어진 판에 방위비 청구서는 더 비싸지기만 했습니다. 북핵 폐기한다면서 정작 핵 폐기는 못하고 핵 보유만 확실하게 인정하고만 결과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하고 핵 없애자고 북한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는 이제는 미국에 돈까지 더 얹어줘야 할 판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핵 폐기 거간 노릇 한다면서 무슨 장사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 거간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중간에서 소급이라도 받아 챙겨야 할 판에 오히려 이쪽 저쪽에 거꾸로 주머니 쌈짓돈이나 내줘야 하는 협상의 기술은 도대체 무슨 기술인지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봄이 왔다고 요란하게 떠들기만 했을 뿐 여전히 비싼 안보 비용만 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 과연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